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국에 계시는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시는 브릭스 가족 여러분, 오늘 아메이 소개를 맡은 김성욱입니다. 집에서 박수들 치고 계시죠? 네, 여기 서초정 트레이닝 센터에 나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 혼자 있고요. 외롭게 비서님께서 퇴근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제 강의가 빨리 끝나도록 빌고 계시는 듯합니다. 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 비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른 아메이 소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네, 제 파란색 하늘에 빨간색 예쁜 장난감 요트가 떠 있습니다. 제 꿈 목록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원래 추운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이왕이면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 바다에 살고 싶은 게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부산도 좋긴 좋지만 이왕이면 예전에 아메이 여행을 리더십 세미나 여행을 갔었던 인도네시아 발리 같은 휴양지에서 이렇게 추울 때는 발리 가서 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다시 서울로 또는 한국으로 찾아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게 제 희망이고 또 꿈의 목록 중에 하나인데요. 또 이왕이면 또 이렇게 휴양지 갔었으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수욕만 하고 그다음에 선택만 하면 되겠습니까? 멋있는 예전부터 제가 갖고 싶었던 하얀색 요트를 타고 거기서 저의 지인들과 멋진 시간을 보내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아메이의 어떤 비전과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저의 꿈의 목록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도 제가 두서없이 약 한 40분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자그마한 요트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꿈꾸고 계시는 요트나 비행기나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힘과 꿈과 희망과 목표를 같이 한번 담아보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아메이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한 40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게 됩니다. 한 6시 한 40분쯤 집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동쪽 하늘을 보면은 빨갛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더 아름다운 해돋이 광경이 있는데요. 그게 설악산이나 뭐 한라산이나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 여행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주에서 바라보는 해돋이가 그렇게 멋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행히도 원래 예전 같았으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다행히 새로운 옵션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나사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가격은 쌉니다. 한 650억 정도, 650억 정도 제공을 하시면은 국제 우주 정거장까지, 우주 정거장까지 실어다 드리는 그런 패키지가 마련되어 있고요. 단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뭐냐면요. 우주도 날아가면 어디서 자야 되겠습니까? 우주선에서 계속 잘 수는 없습니다. 우주선도 계속 또 뭐 연료도 보충을 해야 되고 거기도 이제 새로 착륙할 수 있는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주 정거장에서 이제 숙박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일일 숙박 요금이 4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단순히 하루만 갔다 오실 게 아니죠. 적어도 한 일주일에서 뭐 길게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다녀오셔야 될 테니까 그 금액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650억이 있으셔도 신청만 하시면 안 되고 꼭 4천만 원, 1박을 하면 4천만 원, 2박을 하신다 그러면은 8천만 원의 비용을 꼭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있는 해돋이를 갖다가 우주에서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행히도 요즘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나 아니면은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제프 베조스의 블루진 그다음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어디죠? 버진 갤럭틱에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한 5년에서 10년 후에는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우주선이 개발이 되고 실제로 유료 승객들을 탑승시킨다라고 합니다. 1회당 비용이 한 2억 5천 정도 듭니다. 2억 5천 정도 드시면 버진 갤럭틱에서 제공하는 그 요금을 이용을 하시면은 약 1시간 반 정도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 상공을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관광 코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섣불리 이 지구라는 땅덩이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물리적 또 신체적으로 어떤 지구의 법칙, 그 뉴턴의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 방정식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요. 다들 중고등학교에 배웠던 뉴턴의 방정식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F는 ma, 그죠? force는
매스 곱하기 가속도라고 하죠. 네, 이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요 잊어버리셨으면 다시 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물리적인 세상에 중력과 연관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식은 현대인으로서 가지고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소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의 신체들은 중력이라고 하는 그런 물리라고 하는 그런 법칙 속에 항상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뉴턴이 이런 공식들을 갖다가 세 가지의 법칙으로 이제 해석을 해놨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우리의 모든 물질들, 저희 신체들 다 물질로 되어 있죠. 원자, 분자 뭐 이런 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물질들은 다 관성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은 무엇이냐? 운동하려는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하고 정지해 있으려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다라는 거죠. 물체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물체에 움직이는 물체를 갖다 정지하거나 정지하는 물체를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힘은 단순히 정지시키거나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물체의 방향성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더욱이 더 특이한 거는 이 물체의 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관성의 법칙도 그 역관성의 법칙도 더 커져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생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관성의 법칙들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자가 홈베이스로 돌진하는 홈베이스를 밟으려는 그의 의지와 열정이 그의 스피드, 힘을 만들어냈고요. 그 힘을 막기 위해서 역작용을 하는 그 포스는 더 커다란 힘을 통해서 그 주자의 전진을 막았죠. 그죠? 저희도 수많은 그다음에 다양한 꿈과 희망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저의 꿈과 희망, 목표를 방해하는 저 포수와 같은 거대한 힘을 가진 그런 배리어들이, 장벽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게 인생이 아닌가,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실제로는 우리의 물리의 법칙처럼 어떤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 필요한 규율이나 법칙이나 이런 규칙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그때 배웠던 모든 어떤 지식들이 더 공고화되면서 부모와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때까지 내가 배웠던 그런 법칙에 따라서 관성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되는 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원칙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원칙에도 뭔가 큰 변화가 있으려면 큰 충격이 있어야지만 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년,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인생이 굉장히 평탄하고 대부분의 사회들이 평화로운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역작용을 하는 어떤 역작용 힘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불행 중 다행히도 요번에 수많은 그 위기들이 저희한테 대두되어 왔었죠. 인간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그 관성의 법칙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자라나면서 나의 지식이 공고해지고 머리가 커지면서 그 관성의 법칙도 더 커지게 되죠. 그런데 나의 몸이 더 불고 살이 찌면서 그 관성의 법칙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뉴트리아트의 바디키를 이용해서 이 커졌던 관성을 체중을 줄면서 좀 더 가운데 쪽으로 좀 더 작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농담입니다. 어쨌든 저희한테도 이 관성적으로 살게 되는 저의 삶의 법칙들을 갖다가 변경할 수 있는 큰 위기, 큰 충격이 다가오게 되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모두 함께 겪고 있는 코비드-19 코로나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수많은 변화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여러 곳곳에서 그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존의 직장생활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장생활 어떻게 했었죠? 제가 매주 직장에 들어가면은 모든 일들은 매일 나중에 들어왔던 막내가 대부분 일들을 하는 거죠. 즉 답정너, 부장님, 팀장님, 임원들은 답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은 대로 너희들은 일만 하면 돼. 이런 법칙, 규율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셨던 거죠.
얼마 전부터 창의성과 그다음에 자율성을 중시하는 신세대들이 많이 회사로 도입하면서 그랬던 많은 분들이 꼰대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네가 누군지 알아? 어딜 감히? 특히 대표적인 말 있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를 부르짖으면서 아이들 그 새로 들어온 신입들의 뭐랄까 그 버릇 없음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비난하는 그런 단어들로 많이 쓰이고 있었죠. 회사에서 보면 이런 꼰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꼰대들도 종류가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70년대 이전, 60년대생, 그 다음에 70년대생, 80년대생 세 가지 정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회사 생활을 하기가 힘든 꼰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70년대생이라고 합니다. 70년대생. 이미 6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신입들이 거의 한 90년대생들이 신입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90년대생들이랑 거의 맞닥뜨리거나 같이 바로 일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꼰대의 그 성격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갓 들어온 신입들, 젊은 사람들 일을 많이 하면서 많은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회사 내에서 그들과 가장 충돌이 많은 그 70년대 꼰대생들이 회사 생활을 하기에 가장 힘들다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꼰대를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 세상의 변화를 갖다가 거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관념을 가지고 있는 신입들과 젊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싫어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의 부재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늙은 꼰대만 있는 게 젊은 꼰대들도 있습니다. 입사한 지 1, 2년 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신입들이 들어오면 일장연설을 하는 그 젊은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젊은 친구들 제 아래에도 3년 차 되는 친구가 있었고 또 1년 차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3년 차가 1년 차를 갖다 갈구더라고요. 복장이며 용모며 그죠? 퇴근 시간, 출근 시간, 그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회식 가가지고 술 따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계속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진짜 나보다 더한 꼰대가 저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회사에서 꼰대긴 하지만 이왕이면은 좀 좋은 꼰대로 보기 위해서 어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생활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물리적으로 만나서 직접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진행한 반면에 요즘에 우리도 지금 이제 줌을 통해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데요. 줌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미팅이라든지 이런 IT 기기를 통해서 많이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견 소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언택트로 또 좀 더 나아가면 재택근무를 주로 하면서 하는 생활을 통해서 업무의 변화들이 많이 혁신이 되면서 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간 간부 또 임원들과 그다음에 신입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죠. 그러면서 더 중요해지는 게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꼰대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이런 IT라든지 줌을 통해서도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나의 의사와 그다음에 상대방의 의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능력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이 가장 중요한 회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예전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그 삶들이 직장 또는 내가 하는 일 위주로 모든 것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2000년 초반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토요일 근무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시에 퇴근하는 건데 9시에 출근하면 대부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농담 따먹기를 하다가 대충 일은 길게는 1시간 정도 하고 중간에 이제 12시가 되면 12시 전에 밥을 먹으러 가죠. 그럼 1시에 돌아와서 바로 가방을 가지고 퇴근을 하는 이상한 그런 형태의 토요일 근무가 있었습니다. 그 토요일 근무가 없어질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요일 근무가 없어지면은 우리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이런 형태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일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유재석 놀면 뭐하니의 이제 프로그램에 나오는 유재석 같은 경우에는 유산슬이라든지 지미유 그다음에 카놀라유 요즘엔 유야호라는 그런 기획사 그런 형태로 자기의 부캐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캐릭터로 같이 각광받고 그다음 인기를 끌고 있죠. 근데 일반인들은 어떠냐? 일반인들 역시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매여 있지 않고
직장 근무 외에 나의 원래 했던 메인 잡 외에 그 일이 끝나면 새로운 부캐를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부캐가 웬만하면 수입으로 연결됨을 바라면서 그걸 계획을 하면서 자기의 부캐를 성장시키고 개발시키고 있다는 게 요즘 추세의 가장 두드러진 그런 특징입니다. 이런 거죠. 메인 잡이 있고 사이드 잡. 맨 처음에 메인 잡이 주요 수입이 있긴 있지만 사이드 잡을 통해서 추가 수입을 갖다가 일궈내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사이드 잡이 그 메인 잡의 추가 수입을 메인 잡의 수입을 넘어서게 되면은 사이드 잡이 사실은 메인 잡이 되고 메인 잡이 사이드 잡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메인 잡과 사이드 잡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에 대해서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굉장히 환호와 응원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대표적으로 헐크가 있습니다. 브루노 박사, 브루스 베인 박사. 이 브루스 배너 박사는 원래 직업이 방사능 과학자였었죠. 근데 우연찮게 자기가 실험을 하던 그 방사능에 노출이 되면서 헐크로 변신하는, 헐크로 이렇게 괴물이 되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게 됐고요. 나중에는 헐크가 주 캐릭터가 되고 박사는 부 캐릭터가 됩니다. 어벤져스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메인 캐릭터와 헐크와 박사라는 캐릭터가 짬뽕이 돼서 하나의 캐릭터로 재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가 되겠고요. 또 놀라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배트맨. 네, 배트맨. 이 사람의 이름은 브루스 웨인. 이름이 비슷하네. 브루스 배너랑 브루스 웨인. 둘 다 브루스네요. 브루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투잡을 많이 엔잡러가 많은가 봅니다. 브루스 웨인 같은 경우에는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보시면요. 배트맨이 되기 위해서 다시 고담 시티로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그가 택한 세컨드 사이드 잡은 웨인 그룹의 오너입니다. 웨인 그룹의 오너. 부 캐릭터가 메인 그룹의 오너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배트맨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너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두 캐릭터가 엔잡러의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열광을 했었죠. 지금에서 누가 한 분이 좀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언맨과 배트맨 중에 누가 더 부자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답은 배트맨이 훨씬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는 스타크 인더스트리가 방산기업만 있습니다. 주로 방산기업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요. 브루스 베인이 가지고 있는 웨인사는 방산기업 외에도 경공업, 중공업, 그다음에 인프라, 뭐 여러 가지 산업에 걸쳐서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대기업 정말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브루스 베인이 훨씬 더 부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배트맨의 그다음에 헐크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이 엔잡러들이 사실 요즘에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농담도 좀 섞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트렌드가 뭐가 있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입을 발생시켜서 수입이 착착 모아지게 되면 그걸 단순히 저축을 하거나 저금을 하거나 해서 나의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은 단순히 그런 수익을 갖다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저축된 수익을 갖다가 새로운 투자, 그다음에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 자산과 같은 수익을 갖다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원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죽하면 아이들한테도 자신들이 버는 어떤 수익, 어떤 그런 것들을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비드 19 이후에 많은 변화들을 갖다가 요약을 해드리면요,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부재, 그 다음에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꼰대 그런 문화에서 지금은 변화에 능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사람들을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능력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직장,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위주로 한 삶의 그런 움직임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부캐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창출한 수입을 통해서 새로운 자산을 통해서 꼬박꼬박 나의 노후, 그 다음에 나의 노후를 더 빛나게 발전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에게도 그 자산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투자자, 그다음에 자산가로의 그런 변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꿈꾸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네,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자신 있게 그런 일이 바로 아메이 사업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꿈과 희망을 담아서 아메이 스토리를 좀 더 심층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갱이는 1959년도에 리치와 제이 반 앤델 두 친구에 의해서 리치 디버스와 제이 반 앤델 두 친구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약 61년 정도 된 굉장히 오래되고 그다음 신뢰를 미국 사회에서도 그런 글로벌적으로도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간에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난도 있었지만 그걸 잘 이겨내고 건강보조식품,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생필품으로서 그런 회사로서 굉장히 신뢰받고 합리적인 금액에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브랜드로 자리매김했고요. 지금 현재 아메이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진출해 있습니다. 진짜 특이한 건 한 번 진출한 지역과 국가에서는 절대로 철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해외 진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든지 회사의 상황을 보시면요. 어디에 어떤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했다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철수하는 것들이, 왜냐면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된 투자금을 빨리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더 이상 지출하지 않는 게 회사의 성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메이는 항상 신뢰를 가지는, 즉 아메이를 통해서 그들의 꿈과 희망과 목표를 달성하려는 소비자들, 그 다음에 사업자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한번 진출한 지역과 국가에서는 절대로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아메이가 단순히 제품을 소싱을 해서 제품을 구매를 해서 단순히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아메이는 전 세계 여러 곳에 실제로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고 주로 본사인 미국에서 생산을 하지만 여러 곳에서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또 천여 명의 연구진들이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있는 연구소에서 수많은 제품들을 연구, 개발, 생산을 연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만 하더라도 세계 4군데 유기농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고 수준의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북미에 한 군데, 멕시코와 브라질, 그리고 중국의 국화를 위주로 한 동양계 이제 식물을 연구하는 우시 농장을 갖다 세계 보유하고 있고요.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여기서 생산된 농작물로 뉴트리라이트 비타민과 그 다음에 아티스티 화장품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수많은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릴 수 있긴 있겠지만 사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EBS의 한국에 없는 부자들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면요, 이 프로그램은 약 한 5년 정도 전에 땅콩회항 사건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그 유수의 항공사에서 땅콩회항 사건이 있을 때 그렇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축적한 부를 구성원과 그 다음에 시민들과 그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는 그 부를 같이 나누는 회사는 없을까를 찾아보다가 첫 번째로 선택한 회사가 글로벌 아메이, 미국에 있는 아메이 글로벌을 갖다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약 한 50분 정도 방영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나왔던 일부 내용들을 갖다 요약을 하면 그 아메이에서 기부 또는 그다음에 시의 자체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뭐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컨벤션 센터, 호텔, 그다음에 체육시설, 병원, 미국 최고 수준의 병원 이런 부분들을 다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설립을 했다라는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SBS에서 한 3년 정도 전에 마케팅 리터러시 진짜 가짜라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즘에 다들 인플루언서를 하고 싶고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 그것은 실제로 마케팅을 하는 업무입니다. 근데 그런 구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소비자와의 신뢰를 근간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인터넷이 있기 전부터 유튜브가 있기 전부터 그런 바이럴 구전 마케팅을 신뢰를 가지고 진행하는 회사가 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아메이라는 얘기가 이 프로그램의 약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아메이에서 몸을 담고 있는 직원이라든지 관련자들이 나와서 그 예전에부터
진행됐던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 그 신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얼마 전에 작년 12월 정도였었죠. 코로나 사피언스. 지금 코로나가 와서 많은 회사들이 많이 힘듭니다. 도산을 하기도 하고요. 생존 전략을 찾기 위해 하고 싶진 하지만 딱히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상생을 통해서 잘 극복해내는 회사가 있는데 그 몇몇 기업들을 뽑아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회사가 대표적으로 우리 검색 사이트인 N사와 그 다음에 유통 회사인 이사 그리고 우리 아메이 코리아가 나와 있는데요. 아메이 코리아 내용이 약 한 5분의 3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수연소면이라든지 먹는 수연소면, 그 다음에 뷰티 디바이스, 그 외 여러 분야에서 아메이가 한국에 있는 중견 기업을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해서 그걸 통해서 아메이 채널로 유통을 시키고 있고요. 넓게는 또 해외로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걸, 그걸 상생을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혹시 오늘 끝나시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메이에서 생산하는 주요 아이템들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건강보조식품 뉴트리라이트가 있습니다. 1934년도에 맨 처음 제조된 뉴트리라이트는요. 전 세계 최초의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80여 년 이상을 세계 매출 1위의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멕시코 엘 페타칼 농장에서 생산된 아스루라 체리나 이런 부분들로 비타민 C라든지 더블엑소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생산된 원료들을 아티스트에서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개자를 보면은 여기서 무당벌레나 아니면 양과 같은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런 무당벌레와 양들을 통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해충을 제거하는 실제로 이런 그 동식물들을 갖다가 직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야채와 과일에서 영양소를 추출하고 농축물을 완성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건 세계 탑5 브랜드, 프리미엄 탑5 브랜드의 하나인 아티스트 화장품입니다. 그렇죠? 약산성이면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일반적으로 고가의 화장품에 대비해서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가격에 그거보다 훨씬 월등한 성능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아티스트 제품은요 정말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밤 이 블루밍 슬리핑 마스크를 사용을 하는데요. 네, 정말 좋습니다. 예. 남자분들도 한번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하는 게 제가 꼭 권유하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일례로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 관계로 회사에 자주 못 가는데 얼마 전에 젊은 직원이 지나가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를 보고선 아니 부장님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좋은 제품 써서 그래. 그랬더니 자기도 좀 소개를 해달라고. 자기도 좀 쓰고 싶다고. 요즘에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꼭 얘기해 주시면은 또 아메이 소비자를 만들고 또 아메이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아이템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남자분들도 꼭 한번 블루밍 슬리핑 마스크 밤에 잘 때 또 그다음에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꼭 바르고 나가시면은 저처럼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메이 제품 하면 다들 좋아하시는 GNH 로션, 그다음에 세트닉 샴푸와 그다음에 글리스터 치약 칫솔 세트. 네, 이건 말이 필요 없죠. 그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어린이 칫솔, 치약을 쓰지 마시고 요 글리스터 치약과 칫솔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둘째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사실은 하루에 한 번밖에 이를 닦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구강 검진을 가서 치과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칫솔질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충치가 없는 애는 처음 봤다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진짜 퍼펙트한 어떤 수돗물이라도 가장 최고의 물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물을 가져던 이스프링 정수기. 네, 정말 또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제품을 저희가 23년 전에 구매를 했는데 똑같은 모델이 13년 후에도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도 여타의 시중에 나오는 정수기에 대비해서 오버 스펙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정수기가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물을 생산해내는 퍼펙트한 물, 깨끗한 물이 아니라 가장 좋은 물을 만들어내는 정수기가 바로 이스프링 정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제가 제일 최애하는 앰모스피어 스카이 청정기. 제가 아토피, 비염, 천식이 다 있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고양이 알러지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항상 제 옆에 있거든요. 그만큼 좋은 청정기가 바로 앰모스피어 스카이 청정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음식 재료가 아니더라도 최고의 요리를 가장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아메이 퀸. 예. 저온, 저수, 저유, 저염 요리가 가능한 가장 맛과 영양을 그대로 지키는 아메이 기술이 총집합한 요리기구 세트가 아메이 퀸이고요. 그리고 아메이 제품이라 그러면 다들 알고 계시는 아메이 혹시 세제 회사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아메이 세제가 굉장히 유명하죠. 아토피, 비염, 천식 있는 집은 무조건 이걸 쓰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이 제품은 굉장히 안전된 선택이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세이퍼 초이스 마크를 획득했고요. 그거는 바이오 퀘스트 사용한 후에 72시간 후에는 다 물로 생분해되는 기술인 바이오 퀘스트 포뮬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집에서 쓰는 SA8 세탁세제를 이런 물컵에다 잘 담아 놓으시고요. 물을 담아 놓으신 다음에 세제를 넣으시면은 잠시 후에 세제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물에 잘 희석되면서 그 위에 바로 72시간 내에 물로 생분해되는 그런 성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형상이죠. 그거 외에도 미국 본사나 타 나라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국내에서만 생산해야 되는 뭐 참기름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라면 그리고 기저귀, 분유, 휴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유수의 중소기업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유통을 할 때 그들이 생산한 제품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생산의 룰을 그다음에 생산의 규격을 갖다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규격대로 그것도 별도의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을 아메이를 통해서 유통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한국에서 반응이 좋거나 인정이 되게 되면 해외 수출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아메이는 상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아메이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윤리적이고 좋은 회사가 훌륭한 제품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 캐시백, 그다음에 자산과 같은 수익을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누군가 아메이를 전달을 해서 아메이에서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죠. 제품도 좋고 사업도 괜찮다 보니까 캐시백도 잘 들어오다 보니까 신뢰가 생겨서 누구한텐가 아메이를 갖다 얘기를 해봅니다. 그럼 그분들도 아메이를 통해서 저한테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아메이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고요. 그럼 또 그분들도 캐시백을 받고 제품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또 다른 분들께 또 아메이를 전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도 저나 소개하신 분들한테 아메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아메이를 통해서 SAB나 ABN이나 MABN 그다음에 또 ARS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구매를 직접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네트워크들은 저를 통해서 발생한 매출이란 것이 아메이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수익이 발생되는지를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고요. 아메이에서는 저한테 아메이를 소개시켜 준 사람을 비즈니스 스폰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지금은 S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메이가 괜찮았기 때문에 A랑 B랑 두 친구에게 아메이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달에 각각 20만 원씩 구매를 했다고 20만 포인트씩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포인트는 금액으로 하면 약 3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지금은 계산의 편의상 원과 포인트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20만 포인트씩 각각 구매를 하게 되면 A와 B는 1차 보너스, 옆에 있는 1차 보너스 테이블 아래 맨 아래쪽 보면은 20만 포인트는 3%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3%는 약 6,000원의 캐시백이 발생을 하게 돼서요. A와 B는 각각 6,000원의 캐시백을 그 다음 달 2월 14일에 정확하게 받게 되십니다. 저는 저와 A, B 3명이 20만씩 60만의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60만 매출은 1차 보너스 테이블에서 60만 PB 이상은 6%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36,000원의 캐시백 보너스 재원이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중에서 벌써 이미 A와 B에게 각각 6,000원씩 12,000원의 캐시백이 전달됐기 때문에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그 다음 2월에 다음 달에 가져갈 수 있는 캐시백은 24,000원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서 비즈니스 스폰서라고 나와 있는 이 스폰서 S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캐시백을 가져가기에 저에게 열심히 아메이 제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아메이 사업을 전달하게 됐을까요? 스폰서와 나 AB 총 4명 총 80만의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80만은 아직 6%에 해당되기 때문에 48,000원의 재원이 마련되게 되는데요. 이미 AB와 저에게 36,000원의 캐시백을 벌써 해줬기 때문에 스폰서가 가져갈 수 있는 캐시백은 12,000원이 되게 되겠죠. 특이하게도 스폰서가 저보다 회원 수도 많고 먼저 가입하고 매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캐시백은 누가 많습니까? 제가 많습니다. 그죠? 수입의 역전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죠? 이유를 보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메이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구매를 해보고요. 좋으면 누구한테인가 알리는 거죠. 그 알린다는 건 뭐냐면 광고 마케팅, 구전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메이는 이 구전 마케팅을 얼마나 많이 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캐시백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룰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A, B는 각각 20만씩 구매 한 번씩 했고요. 비즈니스 스폰서는 구매를 한 번 하고 저 한 명에게만 광고 전달, 구전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구매를 했고요. A, B 두 친구에게 2명에게 광고 전달, 구전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아메이가 봤을 때 여기서 가장 많이 광고 전달을 많이 한 저에게 가장 많은 수익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비즈니스 룰을 캐시백 플랜을 갖다 마련을 했다는 거죠. 수입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아메이 세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네가 스폰서가 되는 게 싫어. 너한테 구매하는 게 싫어. 뭔가 내가 구매를 하면 내가 사업을 하면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나는 아메이한테 직접 해보겠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수익은 이 정도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저의 수익 24,000원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즉 아메이에서 말하는 비즈니스 스폰서라고 하는 거는 저의 사업을 도와주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고마운 존재가 되는 거죠. 한 명이 있든 만 명이 있든 저에게 선순환 구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스폰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아메이를 봤을 때 24,000원을 벌려고 사업을 하지 않았듯이 제가 이 네트워크를 좀 더 한번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외에도 C라는 어떤 친구에게 새로 또 20만씩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구전 광고를 하고요. 저도 그 외 다른 분들한테 구전 광고를 해서 전체 저의 네트워크에서 약 120만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면은 저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이 되고요. 그때 수익은 15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15만 원이란 돈이 별거 아닐 듯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괜찮은 학원이나 영어학원이나 이런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또는 저희 집에 반찬을 또는 저희 집에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서 괜찮은 음식점에서 한두 번 정도 외식을 할 수 있는 괜찮은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 네트워크를 좀 더 발전을 시켜서 20만씩 발생했던 그 네트워크를 60만씩 발생시키는 세계 네트워크로 만들고요. 저는 또 별도로 한 220만의 사이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매출을 발생시키게 되면 전체는 400만 PB의 네트워크가 되고요. 저는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되게 됩니다. 그때 발생하는 수익은 약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키려면은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강남이나 용산에 한 10평 정도의 7평에서 10평 정도의 그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약 한 70만 원? 한 8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00만 원이 세금을 떼고 난 세후 수익이라는 거죠. 이 정도만 되더라도 강남이나 용산에 웬만한 소규모의 오피스텔 정도 하나를 마련하시고 이 정도 네트워크로 계속해서 그 자산과 같은 수익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제 이 네트워크를 갖다 좀 더 발전을 시켜서요. 한 달에 1,000만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저는 실버 프로듀서라는 핀이 되고 월 25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버 1000만을 하고 실버 프로듀서를 한 다음에 1년 내에 2번을 더 총 3번에 1000만을 달성하게 되면 골드 프로듀서라는 핀이 되고요. 저는 그때도 월 수익은 해당하는 달에 약 200에서 250만 원이 발생하게 되고요. 1년에 6회 이상 1000만을 달성하게 되면 이 월 발생하는 해당 월에 1000만을 하게 되면 해당 월에 250만 원 외에도 축하금으로 핀달성 축하금으로 약 240만 원의 20일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상속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죠. 아메이 사업은 저희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은 상속세가 한 푼도 없이 상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그죠? 그리고 1년 12달 1000만을 하게 되는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월 보너스에 일시일 보너스에 그 다음에 연말 보너스를 추가로 받게 돼서 약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받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매출을 발생시켜서 여행 점수를 갖다 만족시키시면 부부 또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여행을 할 수 있는 리더십 세미나의 기회가 있게 되고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 2, 3년 정도 하셔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예기치 못한 일로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 네트워크가 우리 아이들한테 상속이 된다는 거죠. 연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또박또박 발생하는 그 네트워크가 저희 아이들한테 상속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제가 4천에서 5천만 원 버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저의 파트너들도 월 4천에서 5천만 원 벌 수 있는 플래티늄 또는 그 이상의 파운더스 플래티늄 성장을 하게 되면요. 저는 사파이어라는 핀이 되고요. 저희 파트너는 동기간에 저보다 더 열심히 해서 3명의 파트너를 4천에서 5천만 원 이상 버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갖다가 만들게 되면은 이분은 에메랄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했던 파트너는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6명의 플래티늄 또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만들게 되면은 이분은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되고요. 사파이어는 연수익이 6천에서 8천만 원, 에메랄드는 8천에서 연 1억 2천만 원, 다이아몬드는 연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익은 다 세금을 제한 세후 수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직장에서 내가 가리키던 후배가 내가 가리키던 사원이 나를 뛰어넘어서 벌써 임원이 되거나 사장이 됐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겠죠. 굉장히 찝찝하겠죠. 회사를 퇴사해야 말아야 되나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갖다가 밤새워서 혼자 끙끙 앓을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근데 아메이는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나이가 후원했던 파트너들이 더 발전을 하게 되면 하나의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완성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짜 자산과 같이 하나씩 더 강남의 어떤 아파트처럼 강남의 어떤 쇼핑센터처럼 단단한 그런 자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어떡합니까? 다른 지역에 다른 데서 자산을 만들듯이 구매를 하나 자산을 만들듯이 또 다른 네트워크를 옆으로 펼쳐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사파이어의 이상의 핀을 금방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처럼 계속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윈윈의 사업, 그다음에 컨설팅 비즈니스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메이 사업이 다이아몬드가 끝이냐?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가장 유명하잖아.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옆으로 펼치셔도 되고요. 1000만 이상의 네트워크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옆으로 펼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와 사업을 하기로 했던 네트워크 누군가를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으로 성장을 시키면요. 1점, 1.5점, 3점의 점수를 부여를 해서 이 점수로도 집계를 해서 나의 핀을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수익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10점 이상이 되면 수석 다이아몬드 연 3억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연 3억 이상의 보너스가 지급되고요. 16점이면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연 3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핀은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수익이 약 15억 정도 됩니다. 우리는 저희 그룹에서는 서정건, 최윤정 사장님이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에 해당되시는데 작년에 한국에서 가장 많은
보너스를 받아가신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되셨죠. 한국 아메이 탑이 되셨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아몬드 람피는 아메이의 수많은 핀 중에서 가운데에 해당됩니다. 빨간색 줄로 이 그림이 약간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위에서 브론즈로 시작해서 옆으로 오다가 아래로 내려가서 파운더스 크라운드는 좌측 하단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사실 그곳으로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최은정, 서정건 사장님보다 더 큰 열정과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아메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플랜, 새로운 핀을 만들어 주십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보너스를 받아가시는 분은 일본에 계신데 나카지마 가오루라고 더블 크라운 앰버서더죠. 1년 수익이 7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생일에 막 머라이어 캐리가 오고요. 케니지가 비행기를 타고 축하해 주러 오고요. 굉장한 라이프 스타일. 자, 일반인들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라이프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죠. 이제 좀 마무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관성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그렇게 받았고요. 신체적으로도 지구의 중력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어떤 중력, 관성에 매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일반인들의 라이프 그다음에 일반인들의 삶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뭔가 우리 인생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내가 잊혀졌던 나의 꿈, 그다음에 희망, 목표를 위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새로운 충격과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이해하시고 또 인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아메이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장난감 배이지만 그 배 안에 저 아이들의 꿈과 저의 꿈과 저 아이들의 꿈을 담고 일단은 우리의 목표, 우리의 희망, 우리의 꿈을 위해서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풍랑에도 태풍에도 끄떡없는 그런 유람선과 잠수함이 나타나서 그 배를 타고 그 배를 타야지만 항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자신의 꿈과 희망, 목표를 찾는 그런 여정을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은 집에 있는 조그만 장난감 배라도 아니면은 조그만한 카누라도 타시고 집에서 패들링을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어떤 여성분이 패들링을 갖다 조심스럽게 하고 계시죠. 자, 아마도 이분도 자신의 꿈과 희망, 목표를 찾는 그런 여정을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항상 의심하시고 긴장하시는 게 혹시 나 혼자 보내는 거 아니야? 저 모진 세상에 나 혼자 보내서 모든 걸 나 혼자 해결하고 겪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을 누가 찍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이 줌에 초대한 지인, 스폰서가 이 사진을 찍어주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패들링을 시작하지만 스폰서가 비즈니스 스폰서께서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패들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지, 그리고 혹시나 지쳐서 더 이상 패들링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면 뒤에서 응원을 해주거나 대신 패들링을 같이 지원을 하는 지원군으로서 응원자로서 스폰서가 항상 뒤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 한 40분 좀 남짓하게 오늘 아메이 스토리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들이 숨겨졌던,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꿈과 희망, 목표를 배에 담고 이런 작은 카누에라도 담고 같이 항해를 떠나는 그런 따뜻한 봄날의 밤이 되셨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